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초록색을 보일 정도로 그 장 분위기가 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었죠. 이 트럼프 취임식이 있은 이후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면서 비트도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 알트코인들이 그 전날의 상승분을 뭐 거의 다 반납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요 비트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작된 조정장이 36일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저의 의견으로는 사실상의 조정장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이때 이 조정장을 시작했을 때부터 쭉 이어진 요 하락 추세선을 요때 이제 뚫고 나서 뭐 재차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일봉으로 좀 더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이 5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평선을 보시는 것처럼 21선, 51선, 121선, 201선, 301선, 그러니까 어제자로 해가지고 이 21선과 51선의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이제 완벽한 정배열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못했을 뿐이지, 뭐 사실상 좀 조정장은 종료됐다고 볼 수 있으면서 조만간에 좀 슈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트코인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보다 알트의 비중이 좀 더 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이 토털2,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이 알트 시총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 조정을 시작을 해서 45일째 이 알트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하락 추세선을 이때 뚫고 재차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다시 이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오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의 상승으로 요 51선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보시면 아직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한 2, 3일 안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 201선과 301선의 장기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21선과 51선 여기만 골든 크로스를 발생하게 된다면 완벽한 정배열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토털2보다도 요 토털3가 좀 더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 토털3 같은 경우는 이더까지 이제 제외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토털3 차트 같은 경우는 요때 조정장이 시작된 이후로 요 긴 하락 추세선을 이때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깨질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요 21선과 51선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날짜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토털3의 흐름은 비트코인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털3하고 요 토털2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토털3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없는 것이고, 토털2는 비트만 제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포함돼서 나타나는 차트인데,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토털2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는 이 이더리움의 부진에 의해서 결정적인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토털3, 그러니까 이더를 빼고 본다면 알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비트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알트가 지금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보면 이것은 아더스 시총이죠. 그러니까 이 아더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이기 때문에, 현재 아더스 시총을 봤을 때 지금 이때부터 조정장에 쭉 시작돼서
하락 추세선을 이어보면은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위로도 아직 단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51선 아래, 그리고 어제 상승으로 이제야 21선 위로 살짝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10개를 제외한다면 아직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얘기는 시총 상위 코인 위주로 지금까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더는 빼고 움직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메이저 알트들은 아직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또 보여드리면, 많이 보셨죠? 이 크립토의 머니 플로우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좀 움직이게 되면서 조정장을 완벽히 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캡, 사실상 라지캡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 이더리움이 지금 움직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지캡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좀 움직이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미들캡, 준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캡, 잡코인들이 움직이는 순서로,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우선적으로 슈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흐름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흐름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순항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리플도 보시게 되면 이 리플이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가장 잘 또 순항하고 있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4,7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정말 이 리플이 강세로 볼 수 있다면 조만간에 이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 이 리플을 또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지금 달러 기준으로 4시간 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3.4달러를 터치한 이후 이때죠. 살짝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이 저점은 이렇게 높여가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강한 것이라면 이틀 뒤인 23일쯤, 그러니까 요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은 지금 좀 낮아지고, 그래서 요 삼각 수렴의 끝이 지금 2025년 1월 23일, 이제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의 상방 돌파가 23일, 내일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 삼각 수렴 안에서 흐름이 나오다가 슈팅이 나오는 요런 흐름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글을 썼을 때가, 다시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자정, 어제가 아니죠. 오늘 자정 12시가 넘었으니까 이때 쓴 분석 글인데, 그렇다면 현재 흐름은 어떻게 그 이후로 흐르게 됐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요때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도 지금 이 저점을 전혀 깨지 않으면서 요 삼각 수렴의 형태를 계속 좀 그려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요 삼각 수렴의 끝인 23일, 내일쯤에는 좀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 만한 이벤트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1월 22일 오늘이죠. 새벽 3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의 SEC 위원장 직무대행,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마크 위에다가 현재 이제 SEC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TF를 출범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이 TF를 이끌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리플의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제 SEC 위원장이 바뀌면 6가지 사안을 좀 수용해달라, 그 내용을 또 전해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친암호화폐 성향의 마크 우에다, 현재 직무대행이죠.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를 활동부장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이 마크 우에다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이 TF를 이끄는 사람은 헤스터 피어스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SEC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집행 방식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이 채택됐다. 등록 범위에 대한 명확성 및 실용적인 솔루션이 부족했고 그 결과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겨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SEC는 더 나은 규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SEC의 지난 행태와 완전히 다른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반성의 그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새벽 5시 56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SEC 위원장 직무대행 마크 우에다죠. 이 직무대행이 1월 23일 내일 첫 비공식 회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비공식 회의의 주제가 가처분 소송 및 행정 절차의 제기 및 해결, 심사 및 집행 절차 관련 사항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 아마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에 대해서 끌고 갈지 아니면 취하를 할지 요것을 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길 보시게 되면 앞서 SEC는 도널드 트럼프 취임과 함께 암호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소송을 검토하고 일부 사건은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정말 빠르면 이제 1월 23일 내일쯤에 SEC에서 이 비공식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이 회의를 통해서 리플의 완벽한 소송 종료가 드디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차트의 흐름대로 뭐 여기서 좀 더 흐를 수는 있겠죠. 뭐 어쨌든 뭐 정확하게 요 시점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23일을 좀 전후로 해가지고 큰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이런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플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은 비트가 먼저 좀 조정장의 종료를 알리는 그런 슈팅이 좀 나오게 되면서 다른 알트들 역시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본다면 분명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